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고민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가 고민하지만은 뚜렷한 답은 잘 구해지지가 않죠. 오늘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글로벌하게 엄청 히트쳤던 이 영화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꿈을 설정해서 조작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꿈을 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안하는 게 토템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토큰인데요. 꿈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아이템이죠. 가령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해가지고 자신만의 그 밸런스를 아는 겁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팽이를 돌리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은 꿈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장 참여자에게도 이런 토템이 있는데 어떤 지표가 될 거예요. 특정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나 특정 종목의 국면이나 실적들을 판단해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뭘 보는지 몇 가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OECD 선행지수나 수출 증가율,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PMI 등은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이죠.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스케줄대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런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올랐다, 안 좋아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매크로를 알게 되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큼직큼직한 지표들은 대부분 늦게 통계화가 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령 한국은행에서 공개하는 국내 매크로 지표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내용을 2월 달쯤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2달이나 딜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을 나타내지 못한다.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각국이 발표하는 자료 자체를 믿지 않는 케이스도 있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히려 현실을 더 반영하고 제일 선행한다는 식의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이 쓰였던 금리도 있죠.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였던 거는 맞습니다. 대가들의 투자 책에도 금리는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의 0에 붙어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하는 정도로 전락해가지고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죠. 단기 시장에 고점 저점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공포와 탐욕지수 같은 것도 있죠. 이건 CNN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냐 혹은 탐욕스러운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주가나 주가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근데 막상 이걸 데일리로 매일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품 가격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가 혹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팔라듐 같은 지표. 예전에는 잘 맞아 들어갔지만 예전만큼 잘 안 맞는 지표들이기도 하죠.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차트의 패턴, 그리고 보조 지표들. 종종 개인들한테는 어떤 비기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이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가? 그거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지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지표는 현재와 미래, 요 사이 어딘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동행이면서 선행지표 성격을 보여야겠죠. 지나간 과거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 설명 외에는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자, 앞으로를 짐작할 수 있는 선행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점상으로 좀 더 가까운 부분일수록 좋고 보다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연구를 통해서 나만의 지표를 찾아냈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투자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치는 거니까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토템들은 하나가 아니겠죠. 많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인셉션의 주인공들도 각자의 토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의 토템을 누군가에게 만지게 해주지 않아요. 자신만 알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런 좋은 지표가 있으면 자기만 알려고 하겠죠. 과거의 투자 서적들에 언급된 방법론이나 그 지표들도 당시에는 되게 유용하고 잘 맞아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대주식 시대에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가 됩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더 이상 그 토템이 토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왜냐면 누군가 건드려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나만 알고 먼저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선행지표인데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보는 동행지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세에는 반영이 돼버릴 거고요. 나만의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뭐가 공개되는 순간 바로 반영되면 끝나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신나가지고 막 공개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어떤 조그만 명성 같은 거나 푼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배를 째는 것 같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들하고 투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는 지표가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만 하지 더 깊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할 생각도 없고요. 반대로 저도 남한테 이렇게 묻지 않죠. 다만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각자가 눈치껏 알아서 카피해가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특정 지표에 다수가 몰리게 되면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이게 안 먹히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흥미를 잃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안 보기 때문에 다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만의 포템을 만들어 보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